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MBN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다시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주요 신문 1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낸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이자로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대형은행들은 전체 이익 가운데 이자 수익 비중이 50%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금융사들의 사업 구조가 이자 수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1면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전략자산인 B-1B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해 예정에 없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했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한미는 한미대로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징용해법이 집중협의에도 불구하고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비교적 싼 값에 즐길 수 있어서 서민의 술로 불리는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각종 주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제조회사 출고 가격이 오른 데다가 유통 과정과 판매점, 식당을 거치면서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 이제 식당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가격은 6,000원까지 올랐다고 보도하면서 술값이 쓰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의 일면 소식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아침엔 매일경제 신문 읽기에 나서보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과 예리한 비평으로 뉴스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전달해드릴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첫 키워드는 고각 발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압도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올해 첫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장거리 미사일인데 북한은 확장 억제 한미훈련에 반발하는 개량형 화성 15형을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 9시간 만에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9시간 만에 이루어진 발사를 두고 기습 도발로 볼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는데 이때 나온 말이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남조선 것들, 막말 표현이 쏟아졌죠. 화성 15형 개량의 기술적 검증과 ICBM 발사 관련 전체 과정 숙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한 필요가 더 커졌다면서 한미 측 전략 자산인 B-1B 전략 폭격기를 운용했는데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7시경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자세한 소식도 더 확인이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고도 5,768km에 이르는 고각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각 발사는 높이 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상 발사 땐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768km, 총 비행시간은 4,015초였는데 그런데 이 ICBM의 관건은 다시 지상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얼마나 저항을 견뎌낼 수 있는가의 관건이 있는데 이 탄두부가 대기권을 뚫고 정점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데 대기권에 돌아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탄소 복합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탄소 복합재 재료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고 수출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정도 기술을 확보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ICBM 도발 하루 만에 담화문을 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원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주도한 것을 두고 강권과 전횡, 고약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바보들, 남조선 것들이라며 막말로 깎아내렸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철저히 남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신냉전으로 가지 말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빨리 철폐되도록 노력해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놓은 건 지난달 27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을 비난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비해 위상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대남, 대미 분야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네, 서울신문 기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지난해 11월 3일에 실패했던 개량형 화성 15형을 다시 발사한 건데 2017년보다 탄두 중량을 줄이고 일부 엔진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속성을 강조했으나 명령을 받고 나서 실제 발사까지 9시간 20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기습 발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